부모 없는 고아가 감히 의사 집안에 끼어들겠다고. 박미숙 여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의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주제를 알아야지. 가난한 고아가 의사 아내가 되는 꿈 꾸지 마.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꿈꿔왔던 행복한 상견례가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이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카페 안 서연이는 친구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에 끼워진 예쁜 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정말이야? 의사랑 결혼한다고. 친구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죠. 응, 준호라고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그녀에게는 특별한 배경도 화려한 이력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해?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기로 했어. 솔직히 좀 떨려. 서연이가 살짝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친구들은 서연이를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 너 같은 좋은 애를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라고 들었거든요. 대를 이은 의사 집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고 계셔? 친구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 다니고 계셔. 서연이는 어째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서연이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확한 직업에 대해서는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에 다니신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그럼 준비는 다 됐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괜찮은 옷도 사주셨고 선물도 준비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연이는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래?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죠.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 서연이는 준호의 말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서연이에게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 집안이라는 것과 전통을 중시한다는 정도만 알려줬을 뿐이었죠. 서연이는 그런 준호의 모습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지만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 잘 될 거야. 친구들이 서연이를 응원했습니다. 서연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자신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이번 주말이면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는 할아버지께 상견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처럼 따뜻한 조언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서연이에게 자신감을 주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드디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벌써부터 그려졌거든요.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께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서연이는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성격으로 서연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몇 달간의 만남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서연이는 할아버지께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서연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기쁘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서연이는 더욱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서연이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간단한 화장을 마친 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죠. 괜찮아, 긴장하지 마. 진심으로 대하면 돼. 서연이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서연이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가장 예쁘다. 자신감을 가져라. 할아버지, 혹시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죠?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걱정 마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데. 상대방이 못 알아보면 그건 그들 손해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서연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의 부모님인 박미숙 여사와 이진수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고급 백화점에서 구입한 값비싼 자켓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이진수 역시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견례 장소는 어디라고 했지? 박미숙 여사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한정식집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으로 예약했어.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하다고 하더군. 이진수가 자랑스럽게 답했죠. 박미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해야 해. 사실 이들 부부는 상견례를 앞두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의사이니만큼 당연히 그에 걸맞은 집안의 딸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집안끼리의 만남이거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집안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그 여자에 대해 별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 박미숙 여사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 아들 눈에 든 여자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야. 이진수가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여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견례를 앞두고는 서로의 집안 배경이나 직업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준호가 무슨 말 했어? 그 여자 집안에 대해서? 박미숙 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 할아버지는 회사 다닌다고 했고. 이진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죠. 회사라니? 어떤 회사인지는 말하지 않았어? 박미숙 여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어.
아마 대기업이겠지 뭐. 이진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무렵 서연이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감을 달래려고 했죠.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려 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야.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죠. 한정식 집에 도착한 서연이는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만날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미숙 여사와 이진수는 서연이의 첫인상을 훑어보았습니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 수수한 화장,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민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너가 서연이구나. 박미숙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이미 공기 중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박미숙 여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모든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쾌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미숙 여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어떤 회사인가요? 이진수도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위축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신문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죠. 작은 회사입니다만. 좋은 직장입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박미숙 여사와 이진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서연이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안 형편은 어떠신지 박미숙 여사가 더욱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예의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죠. 서연이는 그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묻는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숙 여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서연 씨, 우리가 미리 알아본 게 있는데요. 서연이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인가요? 박미숙 여사의 질문은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7살 때입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완전한 고아네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인가요?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서연이는 여전히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사라니? 이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서연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묻는 분위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박미숙 여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감히 의사 집안에? 웃기지도 않네.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직설적이고 잔인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박미숙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이라고. 그런 작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박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갔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진수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대를 이은 의사 집안이야. 너 같은 애가 끼어들 자리 없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가난한 고아가 의사 부인 될 꿈 꾸지 마. 박미숙 여사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서연이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준호야, 이런 여자와 헤어져. 박미숙 여사가 준호를 향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믿고 우리 집안에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소롭다. 박미숙 여사는 서연이를 향해 더욱 신랄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평생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하다. 이런 자리에 나올 처지가 아닌 걸 모르나? 박미숙 여사가 계속해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고아로 자랐으면 그런 애들끼리 만나야죠. 이진수도 동조하며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너무나 충격적인 모욕에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주다니. 박미숙 여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서연이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서연이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준호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과분한 일이야. 박미숙 여사가 마지막 타격을 가했습니다. 서연이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할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죠. 정말 철면피네. 자기 처지도 모르고. 이진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마 준호가 의사라니까 달라붙은 거겠지. 요즘 그런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박미숙 여사가 더욱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박미숙 여사의 모욕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마치 서연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듯한 잔인함이었죠. 네가 뭘 믿고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소롭다. 박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마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죠. 옷차림부터가 촌스럽네. 역시 교육을 못 받은 티가 나. 박미숙 여사는 서연이의 외모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겠지? 어머니,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조용해, 준호야. 박미숙 여사가 날카롭게 아들을 제지했죠. 이런 여자와 사귀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에 먹칠하는 일이야. 서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여사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준호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리고 마지막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계속 매달리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도 연락할 테니까. 그런 못된 여자 직원이 있다고 말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사까지 위협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할아버지도 창피할걸? 손녀가 이렇게 분수도 모르고 설친다는 걸 알면 말이야. 이진수가 추가로 모욕을 가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아버지께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같은 집안이 왜 너 같은 애랑 인연을 맺어야 해? 박미숙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이제 알겠지? 이런 여자와는 절대 어울릴 수 없다는 걸. 박미숙 여사가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부모님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서연이는 준호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마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하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만남이었어. 박미숙 여사가 냉정하게 말했죠. 서연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해. 마지막까지 체면도 없이. 박미숙 여사가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야 했는데. 이진수도 동조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는 이런 일을 말씀드리지 않아야겠다고요. 할아버지가 상처받으시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박미숙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애가 어떻게 우리 준호를 만났을까? 분명 뭔가 꾀가 있었을 거야. 이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애들이 많아. 의사만 보면 달라붙는다고. 정말 한심하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박미숙 여사가 마지막으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이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키우지 않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이진수가 더욱 비아냥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한 노인이겠지. 손녀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서연이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더욱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박미숙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분이면 손녀를 이렇게 철없게 키웠을까? 분수도 모르게 키워놓고는 무슨 좋은 분이야. 서연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미숙 여사는 더욱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네 주제를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분수에 맞게 살아. 그래, 고아는 고아답게 살아야지.
이진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할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준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겠지? 박미숙 여사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서연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이런 차별과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말이 허울뿐인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고아라서 안 되는 건가요? 서연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를 가난한 노인이라고 한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이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평생 정성으로 키워주신 손녀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할아버지께서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서연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죠. 서연아, 상견례 어떻게 잘 되고 있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서연이는 문자를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답장을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실까봐 무서워요. 서연이는 계속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서연이는 걸으면서도 계속 그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그들 말대로 분수를 모르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박미숙 여사와 이진수는 만족스러운 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정말 끝인가 보네요. 서연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문손잡이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그때 급하게 뛰어온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 선생님,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것은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문을 나가려던 서연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까지? 권태호 병원장님께서 급하게 손녀분을 찾고 계십니다. 병원 직원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도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손녀분이라는 말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거든요. 권태호 병원장님이라고. 이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권태호 병원장. 그 이름은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대한병원의 병원장이자 이진수가 평생 우러러보며 살아온 의료계의 거물이었죠. 혹시 손녀분이라고 하면 박미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권서연 양을 찾고 계십니다. 병원 직원이 답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어리둥절해했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오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한정식 집 문이 다시 열리며 위험 있는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이었죠. 할아버지, 서연이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호는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서연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수와 박미숙 여사를 차갑게 바라봤죠. 이진수 선생.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진수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병원장님. 설마. 네, 서연이는 제 손녀입니다. 권태호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모욕했던 고아가 바로 권태호 병원장의 손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서연이가 울고 있네요. 권태호 병원장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병원장님, 그게... 할아버지, 괜찮아요. 서연이가 말리려 했지만 권태호 병원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선생. 제 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병원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권태호 병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손녀를 고아라고 모욕한 것도 오해인가요? 박미숙 여사는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위엄과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서연 양이 병원장님의 손녀분인 줄 알았다면. 박미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손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모욕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권태호 병원장의 반박에 박미숙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권태호 병원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진수와 박미숙 여사는 자신들의 운명이 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권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병원장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진수가 비굴하게 말했지만 권태호 병원장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위엄과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은 손녀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태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서연이의 붉어진 눈과 눈물 자국, 그리고 이진수와 박미숙 여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권태호 병원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진수 선생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진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장님, 그게 무슨... 조용히 들어보세요. 권태호 병원장이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먼저 3년 전 의료사고 은폐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진수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둔 일이었거든요.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조작했죠.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거짓 설명을 했고요.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병원장님, 그건 이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권태호 병원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도 상당하군요.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빼돌렸는지 아시나요? 박미숙 여사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거든요. 불법 부동산 투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권태호 병원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병원장님. 이진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이제 이진수 선생의 의사면허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들이군요. 권태호 병원장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자상한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권태호 병원장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치고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요? 그 말에 이진수와 박미숙 여사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병원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미숙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양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이진수도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권태호 병원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고요? 제 손녀를 고아라고 모욕하고 가난하다고 조롱한 것을 후회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박미숙 여사가 목을 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요. 권태호 병원장이 다시 이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고아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태호의 질문에 이진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요? 태호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진수 선생은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시면서도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이진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추궁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 손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박미숙 여사와 이진수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손녀를 모욕한 것은 곧 병원장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모욕한다는 것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고 치료하는 사람들인가요? 환자가 고아라면 치료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진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서연이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재 다니는 회사도 제법 유명한 곳이에요. 능력으로 인정받아 들어간 거죠. 박미숙 여사는 더욱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이분들과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진수와 박미숙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가져온 결과였죠. 준호는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서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진수가 절규하며 애원했습니다. 용서요? 권태호 병원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손녀를 그렇게 모욕할 때는 용서를 생각하셨나요? 박미숙 여사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연 양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권태호 병원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수 선생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세금 탈루,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는 정확히 치러야 합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준호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서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서연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준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서연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태호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서연아.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한정식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절망에 빠진 이진수 부부와 후회하는 준호만 남겨둔 채로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진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영구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박미숙 여사는 남편의 몰락과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집안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준호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병원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서연이를 잃은 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한편 태호 할아버지와 서연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산책 어때요? 서연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지. 우리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병원 정원을 함께 걸으며 태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태호는 서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의 비리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서연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병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 의료계의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지.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거든. 권태호 병원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이진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늘 안타까웠단다. 그리고 또 하나 할아버지는 항상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서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상견례 일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호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 손맛이 그리웠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서연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 할아버지셨으니까요.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태호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란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지.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조건 없이 지켜주고 믿어주는 것이요. 그렇지.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란다. 준호는 결국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서연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야. 진짜 사랑을 해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니까.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은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몇 개월 후 서연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출신이나 배경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서연이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할아버지도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진심으로 서연이를 아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괜찮은 청년이야. 무엇보다 우리 서연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서 마음에 든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으며 서연이는 더욱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조건 없는 사랑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나 배경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